이걸로 나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오늘은 뜨자마자 건강한 허리가 노년기를 보내는 묵직하게 방법에 뻐근한 대해 느낌, 이야기해 볼까 혹시 합니다. 요즘 자주 가장 중요한 느끼십니까? 것은 꾸준한 밤새 푹 운동입니다. 잔 것 같은데도 허리 한가운데가 마치 굳어버린 듯 따끔하고 몸을 일으키려 하면 찌릿한 압박이 아래쪽으로 퍼지는 경험 말입니다. 건강한 어느 날은 노년기를 보내는 침대에서 방법에 대해 몸을 돌리는 이야기해 볼까 것조차 합니다. 가장 살짝 중요한 겁이 것은 나고 꾸준한 걸음을 운동입니다. 옮길 때마다 허리 안쪽에서 뭔가 잘못 움직인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죠. 보내는 방법에 대해 나이가 이야기해 드니까 볼까 합니다. 그러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만 꾸준한 정말 운동입니다. 단순한 나이 탓일까요? 혹시 이것은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양말을 신을 때 허리가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은 그리고 건강한 오래 노년기를 앉아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일어날 때 이야기해 볼까 허리 합니다. 깊숙한 가장 곳이 중요한 굳은 것은 돌처럼 꾸준한 느껴진다면 운동입니다. 그 신호는 단순한 피로나 근육 무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별일 건강한 노년기를 아니라고 보내는 넘깁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지만 합니다. 이런 가장 초기 중요한 신호들은 것은 꾸준한 몸이 보내는 운동입니다. 가장 조용한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서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듯 척추 역시 맨 처음에는 건강한 작고 노년기를 미미한 보내는 증상으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SOS를 볼까 합니다.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것은 흘려보내기 꾸준한 너무 운동입니다. 쉽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하지만 건강한 노년기를 여기서 보내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해 사실을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고 가장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꾸준한 단계에서 운동입니다. 무심코 넘겨버리면 척추는 조용히 무너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등뼈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조금만 틀어져도 주변 근육과 신경이 차례로 압박을 받고 결국 예전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훨씬 더 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노년기를 척추의 보내는 초기 방법에 퇴행은 대해 마치 이야기해 수분이 볼까 합니다. 빠져가는 가장 스펀지처럼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아주 천천히 운동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조금 뻣뻣한 느낌이 내일은 통증으로, 다음 달에는 엉덩이와 다리 저림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노년기를 결국 보내는 걷는 방법에 자세와 대해 생활 이야기해 방식까지 볼까 합니다. 흔들리게 가장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꾸준한 50세 운동입니다. 이후의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아침 허리 뻐근함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는 동안 건강한 척추 노년기를 주변 보내는 조직이 방법에 대해 팽창하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직되기 가장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미 꾸준한 약해진 운동입니다. 디스크나 관절의 압력이 더해져 아침 첫 움직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 신호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노년기를 사실은 보내는 척추가 방법에 대해 보내는 이야기해 첫 볼까 번째 합니다. 경고일 때가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많습니다. 꾸준한 마치 운동입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 작게 뚝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리가 나무 전체의 무너짐을 예고하진 않지만 오늘은 결코 건강한 무시해서는 안 노년기를 되는 보내는 변화의 방법에 대해 시작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게다가 가장 척추의 중요한 퇴행은 것은 통증이 꾸준한 나타나기 운동입니다. 훨씬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는 주변 신경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은 이유이고 오늘은 그 건강한 이전에 노년기를 이미 보내는 디스크 방법에 수분이 대해 줄거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관절 가장 연골이 중요한 얇아지는 것은 변화가 꾸준한 발생했을 운동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아침만 되면 더 아플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질문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조용히 이야기할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느낌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작은 신호가 사실은 척추 퇴행의 가장 이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경고를 제때 알아차리면 큰 치료 없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척추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디스크 수분을 지키고 관절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며
아침 가장 통증을 중요한 것은 완화하고 꾸준한 하루 운동입니다. 활동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며 오늘은 20년 건강한 넘게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학병원에서 대해 근무해온 이야기해볼까 전문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동안 것은 수만 명의 꾸준한 허리 운동입니다. 통증 환자를 만나왔고 특히 50대 운동 이후에 중요하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무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크게 넘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그래서 노년기를 보내는 오늘 방법에 제가 대해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단순한 중요한 이론이 것은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중 한 환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오늘은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한겨울의 보내는 찬 방법에 기온이 대해 병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도까지 가장 스며들던 중요한 날 것은 꾸준한 아침이었습니다. 운동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60대 초반의 남성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도현 씨였습니다. 건강한 평생 노년기를 공장에서 보내는 일하며 방법에 가족을 대해 지켜온 이야기해볼까 성실한 합니다. 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달 꾸준한 전부터 운동입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너무 뻐근해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0분 이상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건강한 가슴만 노년기를 붙였지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어느 날은 이야기해볼까 허리가 갑자기 가장 딱 중요한 하고 것은 굳으며 꾸준한 운동입니다. 다리까지 저릿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강한 부분은 노년기를 바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것이었습니다. 이야기해볼까 한두 달 전부터 가장 신호가 중요한 것은 있었는데 꾸준한 그냥 운동입니다.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중장년층 환자들이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김이 문제를 키웁니다. 오늘은 검사 건강한 결과는 노년기를 명확했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디스크는 이미 많이 마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관 꾸준한 주변 운동입니다. 조직의 염증이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걷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도현 노년기를 씨, 보내는 그래도 방법에 대해 지금 오신 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잘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침 허리 뻐근함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무렇지 것은 않게 꾸준한 넘기면 운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플 수 있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고 바로 듣기 시작하면 하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지, 척추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딱 한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통증이 확 줄어드는 방법. 이 지식은 당신이 앞으로 몇 년을 훨씬 편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척추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보를 들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의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1만 남겨주세요. 박도현 씨의 진료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 차가운 공기가 병원 유리창을 희미하게 흐리게 만들고 있었고 그 너머로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에 느껴지는 허리의 뻐근함 같은 신호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진료 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때 또 한 명의 환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소 야윈 체구의 50대 후반 여성, 이름은 윤서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우기 어려운 듯 두 손을 배 앞에서 모으고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는 동안에도 표정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 있었고 마치 허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건드리면 통증이 번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드럽게 꾸준한 웃으며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애써 담담함을 유지한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너무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자는 자세가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데 5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지개를 켜다가 갑자기 허리가 쑥 당기는 것 같아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엔 다리까지 뻐근하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허리의 초기 퇴행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의 뻐근함, 첫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몸을 세우거나 숙일 때 찾아오는 잔잔한 통증, 그리고 어느 순간 다리 쪽으로 퍼지는 저릿함.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증상을 뼛속까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흔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별일 아니겠지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세한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직일을 오래 했고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빠르게 먹고 자리로 돌아왔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채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드니까 그러겠죠.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며시 저었습니다. 서정 씨, 물론 나이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만으로 척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척추는 무리한 자세와 반복된 생활 습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 통증은 그동안 척추가 쌓아온 피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첫 순간일 뿐입니다. 검사를 진행했고 예상대로 그녀의 디스크는 상당히 건조해져 있었고 척추 후관절 주변에는 경미한 염증이 보였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탈출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더 진행되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듣는 내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고 어느 순간 작은 한숨과 함께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아직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변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녀의 눈에는 그제야 조금 안도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척추가 보내는 초기 신호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뻣뻣한 이유는 밤새 척추 주변 조직이 눌려 있다가 처음 움직이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스크가 약해져 수분이 줄어들면 아침의 첫 30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척추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단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행동은 디스크에 가장 큰 압력을 줍니다. 잠에서 깬 지 30분 정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엉덩이는 등받이에 붙이되 30, 40분마다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디스크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셋째, 하루 10분만이라도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가 아파도 무조건 쉬는 것만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척추 주변 근육이 굳어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정 씨는 작은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척추 퇴행은 돌이킬 수 없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편안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이젠 알겠습니다. 제 몸이 저한테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네요. 진료를 마치고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허리 통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고통이 갑자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이 보내온 신호를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서정 씨처럼 초기 단계에서 찾아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50대 후반의 남성, 이름은 정우석 씨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매우 건강해 보였고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가끔 다리 뒤쪽으로 당김이 내려가 불안해졌다며 검사를 원했습니다. 그의 경우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 운동 습관이 척추에 부담을 주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디스크에 압력이 쌓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프면 그냥 스트레칭하고 운동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돼서 왔습니다. 저는 정우석 씨에게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허리에 하중이 걸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주는 운동을 반복하면 오히려 퇴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보다 척추 구조가 더 빨리 변합니다. 검사 결과 역시 초기 퇴행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운동이 문제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듯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끊어야 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척추는 올바른 방식의 사용만 해도 금방 좋아집니다. 이렇듯 척추는 우리가 잘 돌보면 반드시 반응해줍니다. 허리 뻐근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척추가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라고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아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정우석 씨의 진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의 체력과 습관을 그대로 믿으며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척추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신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허리의 뻣뻣함, 숙일 때 느껴지는 묵직한 압력, 다리 뒤로 내려가는 당김 같은 신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몸은 더 이상 조용히 버티지 못하고 통증이라는 형태로 외칩니다. 그날 오후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
이름은 김혜진 씨였습니다. 오늘은 그녀는 첫눈에 건강한 보아도 노년기를 보내는 허리에 방법에 통증이 대해 심한 이야기해 사람이었습니다. 볼까 합니다. 가장 몸을 중요한 조금만 것은 움직여도 꾸준한 운동입니다. 표정이 굽고 이건 의자에 눈알 앉을 때도 건강이 양손으로 허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인사를 오늘은 나눈 뒤 어에서세요. 제가 이유를 오늘은 묻자 건강한 그녀는 노년기를 숨을 보내는 가다듬고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말을 볼까 합니다.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생님,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저는 그냥 아침마다 좀 뻐근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굽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래 서 있으면 오늘은 허리 아래쪽이 타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리 뒤쪽으로 따끔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허리를 움직일 때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몸을 조금만 굽혀도 요추 아래쪽에서 긴장된 근육이 드러났고 다리 뒤쪽으로 신경이 당겨지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히 디스크의 초기 돌출이나 척추관 협착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왔고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할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오래 있었고 무거운 그릇을 반복적으로 들었으며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척추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디스크는 초기에 약간 돌출되어 있었고 척추 주변 근육은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다소 높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혜진 씨, 지금 상태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이유는 디스크가 이미 약해져 있고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며 산 걸까요?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척추가 오래 버티다가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무너진 삶의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먼저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숙인 자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디스크 압력을 가장 크게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작업대를 조금 올리고 무거운 물건은 최대한 나누어 들고 하루 중 몇 번은 꼭 허리를 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그녀의 식습관과 체중을 확인했습니다. 체중이 척추에 주는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혜진 씨, 체중이 1kg 증가하면 허리에 최대 4kg 부담이 더해집니다. 아주 조금만 체중을 줄이거나 식습관을 바꿔도 허리가 느끼는 압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아집니다. 척추를 잘 대해주면 그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문재길 씨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매우 건강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으며 꾸준히 등산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허리가 철썩하고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며칠씩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무리해서 그런 줄 알았고 파스나 진통제로 버티다가 아침마다 허리가 굳어가는 느낌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등산을 할 때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내려오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그 다음날 아침은 더 뻣뻣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산 중 내려오는 동작이
오늘은 허리에 매우 큰 건강한 충격을 노년기를 줍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나이가 이야기해 들수록 볼까 합니다. 디스크의 가장 탄력이 중요한 줄기 것은 때문에 꾸준한 운동입니다. 반복된 충격이 쌓여 아침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계속되면 척추는 더 이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장 중요한 물었습니다. 것은 꾸준한 그럼 운동입니다. 등산을 그만둬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만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하느냐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중요합니다. 볼까 합니다. 내려올 가장 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꾸준한 살짝 운동입니다. 굽히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법을 배우셔야 하고 지팡이를 사용하여 허리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아침에 건강한 허리가 노년기를 뻣뻣한 보내는 날은 방법에 대해 절대 이야기해 장시간 볼까 합니다. 산행을 하지 않는 가장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아침이 운동입니다. 바로 척추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자마다 상황도 다르고 생긴 원인도 다르지만 공통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아침 보내는 허리 방법에 대해 통증은 절대 이야기해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꾸준한 알아차리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1년, 5년, 10년 뒤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날 진료가 끝나고 오늘은 집으로 건강한 돌아가는 길 노년기를 보내는 저는 방법에 문득 대해 이런 이야기해 생각을 볼까 합니다. 했습니다. 가장 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꾸준한 허리만큼은 운동입니다. 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 아마 허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쳐 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척추가 건강한 하는 일은 노년기를 너무 보내는 조용해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고마움도 볼까 느끼지 합니다. 못한 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게 꾸준한 됩니다. 운동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기관일수록 더 빨리 지치고 더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한 가장 노년기를 중요합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며칠 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진료를 가장 중요한 마치고 것은 병원 꾸준한 뒤쪽 운동입니다.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 속에서도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였고 벤치에 앉아 허리를 두드리며 쉬는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허리는 정말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구나.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허리 뻐근함, 아침마다 굳어있는 느낌, 갑작스러운 당김, 다리까지 퍼지는 묵직한 통증은 모두 척추가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겨달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20년 넘게 사람들의 척추를 보아왔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통증과 불편함이 훨씬 크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오래 남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송미라 씨. 5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지만 그 밝은 뒤에는 오랫동안 무시해온 허리 통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짚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붓고 주변 근육이 떨리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 속에는 분명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허리가 너무 굳어서 무서워요. 움직이려고 하면 허리 안쪽이 꽉 잡힌 것처럼 아프고 어떤 날은 다리 쪽까지 내려가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디스크는 많이 약해져 있었고 일부는 미세하게 돌출된 상태였습니다. 척추관 주변의 공간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발견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척추를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녀는 것은 제 꾸준한 말을 듣고 운동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변하면 예전처럼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척추는 가장 무너지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속도보다 운동입니다. 회복하려는 속도가 더 빠른 기관입니다. 단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먼저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아침 첫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30분은 절대 가장 무리하지 중요한 말 것. 것은 꾸준한 척추는 운동입니다. 밤사이 수분 변화를 겪기 때문에 아침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은 디스크에 건강한 큰 부담을 노년기를 줍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둘째,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허리를 펴는 가장 습관을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만들 꾸준한 것.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자세가 가장 안전한 기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세가 불편하다고 건강한 느끼는데 노년기를 보내는 이는 그동안 방법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해 자세에 볼까 합니다. 익숙해졌기 가장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꾸준한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주변 근육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허리 주변 근육을 안정시키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할 것.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할 필요는 없고 단순한 코어 안정 운동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것. 많은 한국인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허리가 받는 압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서서 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4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일 것은 2분만 허리를 펴도 디스크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송미라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고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그녀는 보내는 말했습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선생님이 볼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가장 대로 중요한 것은 해보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제 몸인데 제가 더 챙겨야겠죠. 그녀는 그날 이후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건강한 움직였고 노년기를 보내는 하루 중 방법에 몇 대해 번씩 이야기해 볼까 스트레칭을 합니다. 했으며 가장 중요한 무거운 것은 물건을 들 꾸준한 때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먼저 굽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녀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고 허리를 굽힐 때도 긴장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통증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일어나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고요. 검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디스크의 염증이 줄고 주변 근육의 긴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들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척추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60세에도 어떤 사람들은 70세에도 척추 건강을 지키고 통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렸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허리 뻐근함, 다리로 내려오는 당김,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 깊숙한 통증,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절대 큰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 허리를 곧게 펴는 것, 무리한 굽힘을 피하는 것, 10분만 스트레칭하는 것, 복부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척추를 지켜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지식은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느꼈던 작은 의문, 작은 불안, 그리고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허리와 척추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든든하게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